자, 그럼 트럼프발 관세 폭풍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뭘 대비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그 앞서 정재호 기자의 리포트 보셨지만 이 철강과 알루미늄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면 25%의 관세가 붙잖아요. 여러 우려가 있는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종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무역 적자를 좀 해소할 수 있겠다. 또 이어서 관세는 하나의 세수니까요. 세수를 확보해서 재정 적자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라는 것이겠죠. 네. 두 번째 주목해 볼 것은 미국으로의 생산 기지를 이동시켜서 네.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라는 네. 것이고,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중국을 제재하겠다. 중국에 대해서 직접 수출을 제재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우회 수출 경로마저 차단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트럼프 집권 1기 때에도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긴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한 효과가 있었나요? 네, 일단 기대했던 것처럼 초반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초반에. 예를 들면 초반에는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이전한다든가 네. 혹은 같은 공장도 미국에도 있고 현지에도 있다고 보면 한국 공장의 가동률을 줄이고 미국 공장의 가동률을 늘린다든가 그럼 일자리가 많이 양산되겠죠. 초반에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기대됐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효과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때와 지금은 틀릴 텐데 이번엔 어떨까요? 미국의 이익이 될까요? 이번에는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1기 때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강했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보편 관세 성격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관세를 다 도입하다 보면 우회 수출 경로마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면 네. 그 나라에서는 현지에서 내수용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네. 이런 일들마저 좀 차단하겠다라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 부분을 더 겨냥해서 관세 전쟁을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 그 관세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면서 되레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관세를 도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입 물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수입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생산하거나 투자하기가 꺼려질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소비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투자 둔화, 소비 둔화,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 상대국들도 가만히만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중국이나 유럽이나 많은 국가들이 보복 관세 조치를 단행한다면 네. 미국의 다른 나라 수출도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아무래도 궁금한데 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엔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회는 아니겠다, 기회는 위기겠다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물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관세를 도입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열화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사실 보편 관세 성격이니까 우리나라 수출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니까 네.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 심리가 위축돼요. 네. 그럼 우리나라의 대미 혹은 대세계 수출이 지장이 있겠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전반적으로 무역 규모가 수축되는 세계 경제 국면을 생각해 본다면 네. 우리 경제에 영향을 피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품과 우리 제품의 어떤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중국 제품과의 경쟁도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관세 전쟁이나 이런 대북 제재 이런 제재들이 당연히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손을 좀 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기회라고 볼 수는 없고 위기라고 봐야 되는데 이 위기를 기회로 돌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관세를 이길 수 있는 건 오로지 기술력이다. 기술력. 고품질의 제품으로
승부를 봐야 될 수밖에 없겠다. 네. 그래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큰 우위를 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산 철강,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철강, 알루미늄보다 더 우위에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 무역 전쟁이, 관세 전쟁이 다소 미중 간의 전쟁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대상국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다변화하는 노력들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술력과 다변화 필요하군요. 근데 사실 오늘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가 붙기 시작했지만 이건 네.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있을 상호 관세 그리고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 이게 더 큰 걱정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점차 이 품목을 확대해 나가면서 보편 관세 계속 취임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보편 관세 형식을 취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처럼 점차 품목 수도 많아지고 대상국들도 확대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향성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세를 도입하는 거, 관세를 부과하는 거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네. 미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를 유도할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들어준다면 관세 예외 조치를 또 단행해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입장에서 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또 고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앞서 김양순 기자 리포트가 있었는데 네.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수입 금지를 해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향후 관세 협상에서 어떤 좀 작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주셨던 질문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바로 네. 이런 것처럼 미국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에게는 어떤 요구사항을 가질까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고 네. 그런 요구사항들을 들어줄 수 있는 부분, 절대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을 좀 구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나라가 관세 대상이 아닌 예외 대상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를 네. 또 가지고 적극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